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블렌더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내가 작업을 해보면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는 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우체통을 지금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기능을 조금 더 익히고 월드에 넣을 오브젝트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은 제페토 아바타예요. 제페토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만들기에는 가늠이 안 돼요. 사실 만들어 놓고 줄이면 돼요. 줄이면 되는데 저는 옆에 좀 댔고 이제 켰다 껐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만드는 것도 크게 만들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제페토 캐릭터 갖다 놓고 좀 줄여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사이즈는 되겠다. 가늠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제페토 캐릭터를 데려올 거예요. 제가 제페토 스튜디오에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그 접속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로 가냐면 아이템 가이드로 갑니다. 아이템 가이드로 가서 여기 보면 모델링 준비하기가 있어요. 여기 2D 있고 여기 메이킹 3D 아이템스 마야가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만 내리다 보면 아이템 제작용 가이드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크리에이터 베이스 셋 제페토 zip 파일이 들어있어요. 이걸 클릭해 줍니다.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읽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주면 그리고 얘를 그대로 불러올 수는 없어요. 한번 압축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였지? 요거 제페토 베이스 셋 이겁니다. 압축을 풀어줘요. 이거를 다운로드 말고 다른데 이제 내가 많이 쓰는데 옮겨놓고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사용하시면 돼요. 원래 그렇게 써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열게요. 이제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면 여기 FBX 파일이 있어요. 그 FBX는 뭐냐 하면은 유니티로 가져갈 때는 제페토는 FBX 파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이 파일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도 PNG도 있고 JPG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OBJ라는 것도 있고 뭐 FBX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이 있는데 제페토는 FBX라는 파일 형식으로 이제 추출을 해야 돼요. 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게 그 파일 형식이구나. 요게 붙어 있으면 3D 아이 오브젝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블렌더에 불러와 볼게요. 어떻게 불러오냐면요. 파일을 누르세요. 그리고 파일을 누르고 임포트 누르세요. 그리고 FBX 가져온다 FBX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다운받은 여기죠. 제페토 베이스 셋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이 폴더를 열어놓은 폴더를 눌러주면 여기 베이스 셋이 보여요. 이름도 아까 봤던 크리에이터 베이스 셋 제페토 FBX 딱 맞죠? 요거를 딱 선택을 하고요. 임포트를 해줍니다. 가져오기.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 캐릭터가 요거예요. 요게 기본 베이스 셋이에요. 그래서 요걸 딱 가져오면은 요거 뼈거든요.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요게 마스크예요. 이 베이스 이름이 마스크예요. 껐다 켰다 요 창에서 요 눈 모양을요 눌러주면 꺼지고요. 눈 모양을 눌러주면 켜져요. 그래서 껐다 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끄고요. 필요 있을 때는 키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가져올 건데 Shift A를 누릅니다. Shift A를 눌러요. Shift A를 누르고 여기 보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어요. 오브젝트 사이에 씬의 참조 이미지를 추가, 레퍼런스가 있어요. 스크린샷 이렇게 찍어요. 엄청 크죠? 이거를 이렇게 좀 줄여줘요. 어떻게 줄이냐면요. 이거 만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 만들어서 쓸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옆에 옮겨줄게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땐 있잖아요. 뭔가를 꺼내야 돼요. 도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형을 Shift A로 꺼내요. Shift A라고 누르면 여기 메쉬가 보여요. 그 메쉬에서 내가 원하는 거, 큐브도 있고요. 네모도 있고요. 공도 있어요. Shift A를 누르면요. 스피어 나와요. 그리고 그거의 이름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요 상단에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Shift A를 누르면요. 또 실린더도 꺼낼 수 있어요. Shift A를 누르고 내가 이제 여기 콘도 만들 수 있고요.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지워줄 수도 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건 X를 누르면요. 딜리트 지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지워져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고,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만들려고 하면 Shift A 큐브, Shift A 플랜. 플랜이 뭐냐면요. 이렇게 납작한 그냥 면이에요. 요것도 나와요. 자, 그리고 아이템을 만들 때 있잖아요.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어서 오브젝트, 이거를 오브젝트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동을 해줄 때는요. 에디트 모드에서 해줍니다. 에디트 모드는 이렇게도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이라고 눌러주면 여기서 또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에디트, 모델링은 에디트를 기본으로 이렇게 끼고 있고요. 레이아웃은 오브젝트 모드를 이렇게 기본으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만들어주고 이동을 시켜줄 때는요. 에디트 모드에서 움직여주고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의 정보를 담은 창이에요. 위치의 정보를. 그런데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를 움직이면요.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움직여요. 그런데 이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변하지 않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를 움직이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할 때는 에디트 모드에서 해주세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움직이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기.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 점과 선과 면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그냥 움직여주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디트 모드에서 움직여주고 편집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Shift A를 눌러서 큐브를 하나 꺼내줄게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모드는요, 이렇게 눌러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그 왼쪽 거의 상단쯤에 탭키라고 있잖아요. 탭키를 눌러주면 오브젝트로 나왔다가 에디트로 갔다가 오브젝트 나왔다가 에디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탭키를 좀 자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왔을 때
편집을 할 때요. 우리는 점과 여기 보이시죠? 점과 점이 보여요. 점을 딱 누르면 이걸 버텍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과 이 선, 이렇게도 누를 수 있죠. 이 선과 면을 움직이고 이렇게 자르고 뭐 늘리고 하면서 모양을 다듬어 줄 거예요. 모양을 변형시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단축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단축키 그 마우스가 아니고 키보드 1번을 누르면요, 점이 선택돼요. 그리고 2번을 누르면요, 이 엣지, 요 선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3번을 누르면요, 면이 선택이 돼요.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탭키는 왔다 갔다, 오브젝트, 에디트, 편집을, 여기서는 물건이 태어나고 오브젝트가 태어나고 편집은 에디터에서 한다, 에디트 모드에서 한다.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 편집을 할 때 점과 선과 면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데 1번, 2번, 3번 단축키로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뒤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요, A키를 눌러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A키를 눌러서. 그런데 A키를 눌러서 선택을 할 때는 전체 선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 선택이 된다, 안 됐나 궁금하죠?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엑스레이 모드예요. 이거를 켰다 껐다 하면 이게 반투명이 됐다가 끄면은 다시 불투명이 됐다가, 이거를 잠깐 한번 다시 지울게요. 여기서는 뿅 하고 일단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좋네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를 탄생을 시켜요.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얘를 편집하고 움직이고 싶을 땐요,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움직여줘요. 줄여줘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위치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고쳐줘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저는 여기서 다 해주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내가 뒤에를 보고 싶어요. 내가 이거를 뭐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하는데 내가 잘 선택했나가 너무 궁금해요. 뒤에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잘 선택이 됐나. 이걸 켜줘요. 이거를 엑스레이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A를 눌러주면요, 전체 선택이 돼요. A를 눌러주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지 더 쉽겠네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A를 눌러주면 정말 말 그대로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런데 L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만 선택이 돼요. 이것만 선택이 돼요. L을 누르면요. 그런데 내가 이 사각형은 분명히 뒤에 그 꼭지점도 있잖아요. 거기도 선택이 잘 됐는지 보고 싶어요. 만들면서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토글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단축키는 Alt Z입니다. Alt Z. Alt Z를 누르면 다시 불투명, Alt Z를 누르면 다시 투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거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동그란 게 필요하잖아요.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실린더를 꺼내줄게요. 실린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린더는요, 제가 실린더를 꺼낸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추 비슷한 모양을 기억해서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약간 이렇게 볼게요. 자, 실린더를 꺼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꺼냈을 때요. 다른 데를 이거 보이시죠, 지금? 다른 데를 딱 눌러버리면 이게 닫혔어요.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Shift A 실린더 딱 켰을 때 이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줄어들어요. 버텍스가 줄어들어요. 레디우스 이거 지름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게 많은 상태에서 되게 좋죠. 기능이 되게 많아요. 알면은 좀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편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제 패턴 좀 로우 폴리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폴리곤이 요게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요 정보를 좀 봐야 돼요. 여기 이 상단에 요 동그라미가 겹쳐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를 딱 눌러주고 여기를 눌러줘요. 눌러주면 여기에 이 정보가 나와요. 이 오브젝트에 대한 이 수치가 나오거든요. 오브젝트에 대한 이 수치, 점선면에 수치가 나와요. 그 우리가 버텍스라고 하는 거,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촘촘하게 해주면 정말 막 반지를 하고 예쁜 모양이 되고요. 점점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동그라미가 각져지죠. 이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매끈한 동그라미에 가깝지만 제가 이렇게 줄여버리면요. 점점 이게 선이 없어지고 점이 없어질수록 약간 각이 지죠. 그런 완성도가 약간 실제에 가깝고 뭔가 매끈해 보이는 거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또 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요, 되게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를 해주면 그래서 처음 설정할 때요, 이거를 귀찮아 하고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폴리곤을 좀 줄여줘야겠다. 쓸데없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잡고는 또 줄여줘야 돼요. 이럴 때는 차라리 시간이 조금 아깝기 때문에 이거를 실린더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이 보면은 많이는 없죠. 우리 폴리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얼추 너무 각지지도 않으면서 너무 많지도 않는 그 어느 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뎁스는요, 요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짧아져요. 우리 짧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요 정도로 한다고 칠게요, 제가. 그리고는 아무데나 딱 눌러주면요, 여기 닫혀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궁금하잖아요.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봐줍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를 만들어 줄게요. 켜줄게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더 납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 A를 눌러요. 하나 있으니까 이제 하나가 선택되고, 아마 두 개가 있으면은 A면은 여기 있는 거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근데 왜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A면은 전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얘네는 선택이 안 되냐. 그건요, 여기서 선택된 애만 고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디트 모드에 들어오는 의미 자체가. 내가 만약에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두 개를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된 두 개를 나는 여기서 고치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난 이거 하나만 고치겠다 하면은 여기서는요, 전체를 선택해도 얘가 그냥 전체예요. 그런데 내가 두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전체 선택을 하면은 얘가 전체예요. 이 두 개가 전체예요. 그래서 요거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데려갈게요. 얘는 지워야지.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웠습니다.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얘만 저는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다 막 선택을 해준다 하면은 여기서도 다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전체 선택. 근데 저는 요것만 고칠 거예요. 요것만 모델링을 할 거라서 얘만 선택을 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탭키를 누르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줄일까? 아까 다 줄였어야 됐는데 내가 못 줄였다, 계산 착오였다 생각하면요, A를 눌러줍니다. 아니면 뭐 다른 오브젝트가 있다 하면요, L을 눌러줍니다. L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S, Z로 하면은 Z 방향, 이게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이면 요 Z 있죠. 요게 요렇게 위아래로가 Z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게 지도처럼 표시가 돼 있으니까 참 편해요. 이게 SX면은 요렇게 줄여줘요. 그런데 이제 볼 때는 어떻게 줄여지는 거야 라고 싶죠. 제가 위에서 볼게요. SX로 늘리잖아요. S가요, 스케일이라는 뜻이라서 크기가 변해요. SX로 하면요, 이렇게 늘어나고요. 옆으로 퍼뜨려주면, 이거 당겨주면 돼요. 그리고 SX로 해서 이렇게 또 하면요, X값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고 전체를 다 줄여주고 싶다면은 그냥 S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또 Y축으로, 요게 Y예요. 앞뒤 Y거든요. Y축으로 늘려주고 싶다 하면은 SY를 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줄어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게 너무 싫어요. 돌리고 싶어요. 컨트롤 Z가 돌려주는 거예요. 컨트롤 Z.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컨트롤 Z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지만은 컨트롤 Z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이제 뭐 내가 한 대로 늘린다고 해도 영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최대값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최대한 늘려주는데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언두 스텝이 있어요. 언두 스텝스가 있는데 이게 256이 최대거든요. 원래는 조금 작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256만큼 내가 백을 해도 컨트롤 Z를 해도 256만큼 행동한 거를 취소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대값으로 해줘요. 256. 요거는 꼭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주십니다. 저장도 해주세요. 저장을 할 때는 이제 본인의 규칙을 만들어서 해도 돼요. 그냥 만약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도 정리를 진짜 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다가 내가 포스트 박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이를 한번 띄워주고요. 저 날짜를 써줘요.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는 이게 몇 번째인지 써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아마 또 되게 정리 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궁금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처음에 해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이 너무 중요해요. 보통 저장은 컨트롤 S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얘를 세팅하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하면은 저는 요 기본값을 한번 세팅을 해줘요.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세이브 에즈로 한 번 더 이제 버전을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해줘요. 그렇게 몇 개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두로도 돌릴 수 없는 지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뭔가 나도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앞에 버전으로 가서 다시 작업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해볼게요.
그런데 작업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갈게요. 이게 나중에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면요, 이게 정말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였지?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정리를 해주는 게 얘네들 자체도 컬렉션이라는 박스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폴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나갈게요. 나가서 얘네 둘을요, 선택을 해줘요. 선택을 할 때요,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는 그냥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런데 2개 이상을 선택하고 싶으면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쉬프트를 한 번 더 누르고요. M을 눌러주면요, 뉴 컬렉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퍼런스라고 저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꺼버려요. 그리고 내가 항상 이거를 켜두고 싶은데 작업할 때 왠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선택하는 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를 보통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걸 켜주시고, 이게 그럼 보이잖아요. 얘를 탁탁 눌러주시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보이는데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꺼주면 얘 같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생각해보면요, 직관적이에요. 되게 내가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또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면은 또 알아지는 거고, 그냥 내가 보이는 그대로 이걸까 하면은 보통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폴더 이렇게 해줬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따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컬렉션 해서 얘는 마스크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 담아주고요. 아이고, 마스크. 사이즈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켜놓고, 얘도 선택이 안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눌러서 선택 안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왜 있냐면요, 얘를 밖에서 지운 게 아니고 안에서 지워버려서 얘가 남아있어요. 밖에서 지워야지 깨끗하게 이게 없어지고요. 안에서 뭔가를 지우면은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선택이 안 됐다면 내가 안에서 지웠는갑다, 밖에서 그냥 지우자 하면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진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택을 못하게 해놨죠. 그러면 다시 가서 이렇게 켜줍니다.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S 이렇게 커집니다. S로 누르면. S는 스케일이라고 해서 스케일을 크고 작아지고를 할 수가 있고요. G는 그랩이라고 해서 무브 툴이라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축키를 활용해서 대부분 하거든요. 단축키를 활용해야만 해요. S로 줄였다 늘렸다 스케일, G 그랩 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위아래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G는 이동 툴, 그 다음에 R을 누르면요, 로테이션해서 회전할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한쪽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좌하 상우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좌우 상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방향을 또 정해서 돌릴 수도 있어요. 이건 또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걸 다시 선택해서 얘를 해주던 참이었으니까 얘를 해줍니다. 지금 우체통 해야죠. 이렇게 해서 S, A 선택하고 전체 얘를 선택하고 L,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A를 눌러도 얘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 S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위아래도 좀 줄이고 싶어요. SZ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수정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기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고, 이거는 작대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밖에서 만들잖아. Shift A 해서 내가 큐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큐브를 만들고 에디트를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데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편집을 하면요. 얘랑 얘랑 별개의 오브젝트가 돼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내가 의도가 있어서 따로 작업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밖에서 만들어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얘는 따로따로. 이거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한 몸으로 작업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거를 한 몸으로 작업하고 싶다 하면요. 여기 에디트 안에서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돼서 작업을 합니다. 그냥 요 실린더 안에 이름이 이제 처음에 얘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실린더지 나중에 바꿔주시면 돼요. 얘를 포스트 박스 이렇게 얘도 포토샵 같이 그냥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이 여기다가 클릭해 주잖아요. 더블 클릭해 주고 더블 클릭해 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편한 건 F2를 눌러주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 몸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런데 전체를 눌러주면 A, 전체 선택 A라고 했죠. A를 눌러주면 두 개 다 선택이 되니까 저는 L을 눌러줄게요. L. 얘 자체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연결된. 그러니까 L이요. 사실 그냥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한다 이 개념보다는 이렇게 점과 선이 이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다. 끊어져 있는 애는 선택이 안 돼요.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L. 이거 하다 보면은 익혀지실 거예요. 되게 처음이라서 약간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이 들지 하다 보면요. 되게 진짜 그렇네 하고 그냥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L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줄여줄 거예요. 자, S로 줄여줘요. 자,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저 이렇게 줄일게요. 이렇게 줄여서 근데 이렇게 길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잡아요. 잡는데 만약에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로 우리가 지금껏 작업을 했잖아요. 엑스레이를 끄면요.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뒤에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뒤에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뒤에가 어떻나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엑스레이를 켜서 확인을 하지만 내가 선택이 되는 것도요. 신기하게 엑스레이가 되면요. 뒤에까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끄면요. 뒤에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켜고 이렇게 누르면요. 신기하게 뒤에까지 다 선택이 됐죠. 그리고는 얘를 G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랩, 움직이는 거. 그리고 Z, 위아래가 Z라고 했죠. Z 방향으로 당겨줘요. 그럼 늘어났죠. 되게 신기하죠.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요.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할 때요. 제가 L, A 전체 선택 그리고 L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만 선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만요. 요게 여러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에 두고 많이 쓰거든요. 네모 다다다다 한 여기다가 제가 맞춰두고 쓰는데 이게 박스 형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렇게 좌클릭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쭉 잡아당기면 선택이 돼요.
제가 요만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얘까지. 그럼 얘까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요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LA도 많이 쓰지만 요것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잡아다 당기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렇게도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도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도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부분.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L로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박스로 토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제 움직여주는 툴로 했잖아요. GZ로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얘를 내가 잡아다가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딱 선택을 하고 스케일을 Z 방향으로 늘려준다 라고 해서 SZ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내가 해보면서 이제 모델링 할 때, 아, 이거는 여기에 어울리겠다 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내려줄게요. 이것도 만약에 꺼져 있으면 얼마만큼 내려가는지 약간 감이 안 잡혀다가 뚫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켜놓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전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선 있잖아요. 요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해요, 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R이라는 거를 눌러줘요. 그럼 이 기능이 뭐냐면 선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죠. 이건 뭘 눌러줘서 그런 거냐면요. 마우스 중간 휠 있잖아요.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늘어나고 밑으로 내리면 줄어듭니다.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반대겠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R 하면은 선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들어요. 이 선이. 그러면 좌클릭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좌클릭을 눌러주면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딱 이렇게 안착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싫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우클릭을 눌러주면요. 해제가 돼요. 없어져 버려요. 다시 해야지. 이렇게. 생기고 고정, 좌클릭. 그래서 당겨줍니다. 요 정도로 해볼게요. 요 정도로. 요 정도. 그리고 보면은 요 밑에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요 밑에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만약에 엑스레이가 아니었으면은 이게 보이지도 않고 선택도 안 됐겠죠. 만약에 됐어도 내가 모르니까 이게 모델링을 하다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부분에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반투명 모드를,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면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S로 이렇게 늘려줘 볼게요. S. 그럼 늘어납니다. 이제 커지죠? 요거랑 비슷해졌죠? 이게 마우스로요, 되게 내 손으로 이렇게 좀 모델링 하는 거예요. 내가 S를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줄어들고, 밖으로 이렇게 당기면 또 늘리면 또 늘어나요. 이렇게. 밖으로 벌려주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엑스레이를 꺼볼게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완성? 밑에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이 위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위에는 좀 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밖으로 나가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큐브를 저는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늦어졌어요. 있잖아요. 피곤하신 분들은
먼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이거를 찍고 제가 정말 빨리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쉬셔야 돼요. 저 혼자 얘를 만들어주는데 얘가 어떻게 위에가 동그랗게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그랗게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살짝 위에를 보고 요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위를 이렇게 볼게요. 얘를 살짝 내려주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죠? Y축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게 있어요. 요렇게 잡아도 되고요. 박스로 잡아도 되고요. 그 얘는 사실 또 L로 잡으면 전체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요 부분만 잡고 싶다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2번 선 모드 아니면 여기 그냥 눌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아까 컨트롤 R로 엣지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안 할 거다 하면은 이게 오른쪽 누르면은 해제가 되고 컨트롤 R 해서 할 거다 하면은 확정 이렇게 해서 확정해서 밑에를 잡고 늘려줘서 밑에를 잡고 늘려줘서 이렇게 켜졌죠. 컨트롤 Z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컨트롤 R 해서 했을 때 내가 여러 개 하고 싶어 아니면 나 하나만 할래 이렇게 한 것처럼 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2번 요 엣지 선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볼게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해서 컨트롤 B를 눌러주고 쭉 당겨주면 오 되게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도 모양을 좀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Z 어머 다시 이렇게 컨트롤 B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 선 자체를. 그래서 전 아까 4개로 해준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늘어나도 폴리곤이 약간 저는 신경이 쓰여서 그리고 제가 콜라이더 만드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얘가 버텍스가 지금 폴리곤이 44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똑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드릴게요. 콜라이더를 만드는데 콜라이더가 뭐냐면요. 우리가 월드에 갈 때 우체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체통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리가 그렇게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체통을 통과를 못하게 막아주는 그 약간 가드 역할을 해주는 게 콜라이더예요. 그걸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유니티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유니티에서 하면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제 이게 폴리곤이 엄청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섞어서 쓰거든요. 유니티에서도 하고 만들어도 하고 하는데 내가 큰 건물이라던가 그런 건 좀 필수적으로 좀 해주면 좋아요. 약간 곡선이 많고 아니면 구멍이 많고 하는 데는 내가 좀 손을 봐주면 좀 훨씬 쾌적하게 유저분들이 다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폴리곤은 일단 콜라이더를 월드는 무조건 쓰기 때문에 오브젝트 하나당 이제 콜라이더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이 폴리곤이 2배가 돼요. 그러면은 나는 월드를 되게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기능을 넣어서 또 무거워지는 것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로우 폴리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비슷하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뒤에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죠.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뒤에가 선택이 됐어요.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뒤를 늘리는 건요. 아까도 제가 한쪽을 잡고 쭉 GZ로 움직이는 거 Z로 이렇게 늘린 것처럼 얘도 한쪽을 잡고 얘는 Z가 아니고 Y네요. 여기 보니까 이 Y축이죠.
아, 1로 가는 건 Y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고 G, Y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당겨주시면 늘어나죠.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앞뒤를 같이 늘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하지만 얘는 선택이 안 되죠. 왜냐면은 얘는 얘 혼자 왔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를 선택을 해줘요. 아니면 L로 전체를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혼자니까 A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다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선택을 딱 해주고는 스케일을 키워줘요. 아까도 S 위 아래 Z 방향으로 얘를 늘려줬죠. 그런 것처럼 얘는 Y 방향으로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S, Y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줄게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우체통 모양이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얘는 구멍이 뚫려 있고, 안에 뭔가 담을 수 있고, 얘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얘가 좀 너무 대두 같네요. 그쵸? 얘를 다시 선택해서, S, Y로 우리가 이렇게 줄여준 것처럼 이렇게 살짝 줄여줄게요. 나중에 스케일은 크기는 또 줄여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쑥 밀어 넣어주는 방법을 해볼게요. 모델링은 되게 여러 가지라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써볼게요. 면을 이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면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면을 누르잖아요. 이 3번 면을 누르면요. 이렇게 면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 딱 봤을 때도 아 사각형이다 하는 뭐 오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이 면 단위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있어요. 우리가 1번 점으로 선택했을 때는 요거를 선택하려고 하면 방법이 몇 가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잡히니까 엑스레이로 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엣지를 뭐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안 될 때는요. 하나하나 잡아줘야 되는 때도 있어요. 발생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전체 선택을 해서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거는 본인이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면 아, 이건 못하는 경우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면 선택을 해주고 그럼 면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잡아줄 필요도 없고 딱 선택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신기한 게 있어요. I를 눌러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I를 누르고 안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속으로 이렇게 끌어주잖아요. 제 마우스 보이시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손을 안으로 쓱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도 생겼죠. 근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확정을 해줘요. 좌클릭을 눌러서 확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지금 확정을 해준 상태니까 컨트롤 Z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확정을 하면 왼쪽 클릭, 확정을 하기 싫다, 새로 하고 싶다 하면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클릭을 눌러서 확정을 해주고 이렇게 아무데나 눌러주고 면을 선택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옆을 바라봐요. 이거를 이렇게 앞을 바라봤잖아요. 앞이라고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감이 안 올 때는요. 이렇게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를 선택하고 돌려요. 옆을 봐요. 그리고는 G 움직이는 거예요. 이 면을 움직이게 할 거예요. 사이즈를 줄이는 건 아니고 움직이게 할 거예요. 아, G 안 된다.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2를 누를 거예요. 2 다시 선택을 하고요. 얘를 선택해주고 2를 누를 거예요. 이 키가 뭐냐면요. 2는 또 다른 그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끄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죠. 잠깐만요. 얘를 좀 이렇게 치워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좀 더 앞으로 당기고 싶어요. 당기고 싶어요. 그러면 G를 눌러서 이게 Y, Y를 누르면 Y축으로 곧게 움직여요. 이렇게 GY를 하면 한 요 정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OK 확정 해주면 됩니다. 이 키는요, 내가 G는 얘 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끄고 해볼게요. G는 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엣지를 선택해도 엣지도 이렇게 이 엣지 자체가 뭔가 더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잡고 있는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G로 해야겠다라고 했다가 E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G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만요. G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해볼게요. G로 하면 그냥 이렇게 물러가요. G로 하면 면이.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사과 속을 파듯이 그렇게 파지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하나 더 생성해주면서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면을 하나 만들어서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 해보시면 또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거를 또 2키로, 2키, 아까 2키 면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준다. 아이고. 2로 해주면요. 이렇게 돼요. 2로 생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익스트루드라고 하거든요. 익스트루드의 그래서 2인가 봐요. 2가 단축키예요. 2. 익스트루드. 그래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Z 해서 돌려줄게요. 그리고 선을 잡아도요. 익스트루드가 돼요. 늘려주는 거. 이렇게. 근데 익스트루드 2가 아니고 G로 하면요. 이렇게 얘가 움직이죠. 그런데 익스트루드 하면은 얘가 하나 더 이렇게 복사가 돼서 늘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생성이 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컨트롤 Z를 눌러서 얘는 분명히 취소를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하고 얘를 2를 누르고 아니야 나 안 할래 하고는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 면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점으로 봐볼게요. 그쵸?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안에 홈이 파졌어요. 이렇게 파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에디트 모드에서 G 이동합니다. 무슨 방향으로? G 선택해주고 G Z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이게 만들어졌죠. 그쵸?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나중에 좀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이 뚜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뚜껑은 어떻게 만드냐면 모양이 얘랑 비슷해요. 그쵸? 이 몸통 만든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사를 해줍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볼게요.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앞으로 살짝 꺼내서요. S, Y를 눌러주잖아요. 스케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S를 이렇게 늘리면 제가 마우스 따라서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줄어들게 뚜껑만큼 제가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뚜껑 같아요. 그쵸? 얘를 줄인 뚜껑 같아요. 그러면 뚜껑도 만들어졌어요. 덮개도. 그리고는 얘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GZ 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GZ는요. G 움직이는데 Z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를 회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G, X, S, Y 이런 걸로는 안 되겠죠.
얘를 약간 근접하게 해주고요. R 회전으로 해서 이거 이렇게 당겨줄게요. 당겨주면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죠. 약간 비슷해요. 아, 더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줘요. R을 누르고요. 이렇게 꺾어줘요. 이 정도. 그리고는 G로 이동을 해줄게요.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비슷하죠, 그쵸? 비슷한 거 맞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체통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이거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편지지를 만들어서 넣고 싶다 하면은 편지지 만들어서 넣으시고요. 내가 선물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넣고 싶다 하면은 넣으셔도 되고, 곰인형 넣고 싶다 하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얘를 합쳐주고 싶어요. 합쳐줘야 돼요. 합쳐주고 싶고 합쳐줘야 돼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합쳐주냐면요.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잡았을 때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데 이게 액티브 오브젝트라고 해서 활성화된 오브젝트. 그러니까 얘가 우선순위에 있어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 노란색이 되는 애가 우선순위에 있어요. 만약에 얘가 제가 좀 더 매끈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표시 있잖아요. 모디파이어 표시가 여기에 효과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효과나 약간 기능을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सब디비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에디트로 들어오면은 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부드럽게 쪼개져요. 얘가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약간 부드럽잖아요. 좀 더 얘 거친 면보다는요. 이렇게 되는데 얘 모디파이가 이게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 노란 색깔로 된 거 여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J로 합쳐주면요. 이 모디파이가 사라지고 얘는 모디파이가 없으니까요. 얘를 따라가게 돼요. 마지막 노란색인 애를.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해주잖아요. 얘를 활성시켜서 얘가 주체가 되면요. 컨트롤 J를 합쳐주면 얘한테 모디파이가 생겨요.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된 거,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있으면 이 노란색을 따라서 이제 모디파이라던가 설정이 따라간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해서 합쳐주는 것도 내가 순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곳까지 돌릴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비슷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요런 형태의 우체통을 내가 닫혀 있는 거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뭔가를 넣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오늘 수업했던 요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영상도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 과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